네, 현재 구간 시장 상황 계속해서 약세권 움직임 지속을 하고 있지만 낙폭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2차전 지주가 강한 가운데 시장의 방향성은 아쉽게도 하락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의 이런 변동성 구간 중에서 법적인 이런 이슈를 좀 자세하게 우리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 위해서 어렵게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대표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가장 법적인 공방이 펼쳐졌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두산그룹주 관련한 얘기였어요. 네. 박캣과 두산 로보틱스 간의 그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합병을 결국은 취소를 했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압박이 좀 심했고 완전한 취소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관련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주들의 반발과 또 두 차례 이어졌었던 정정 요청이 이 두산그룹주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두산그룹은 지난 7월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을 인적 분할한 뒤 두산 로보틱스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그런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분할 합병 그리고 주식 교환 증권 신고서도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 주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지난해 두산 밥켓의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이에 반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1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대해서 이제 주식을 1대 약 0.63의 비율로 교환하는 합병안을 제시하면서 반발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즉 두산 밥켓의 소액 주주들은 그 알짜 주식을 반납하고 적자 기업의 주식을 받아야 되는 데다가 받는 주식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산 측은 이제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과 주가 수준을 고려하면 적정한 비율이다. 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성을 근거로 이러한 부분들이 진화해 났었지만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성장성 또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불만이라는 주주들의 설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금융감독원 또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차례까지 정정신고서를 요구하자 결국에는 그 합병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보니까 완전한 합병 처리가 아니더라고요. 주주 네, 그 교환만 안 하는 거지 결국에는 네네. 뭐 자회사 편입 이슈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두산그룹의 이제 이 인적 분할은 그 인적 분할 및 그 합병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 애초에는 이제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할해서 바켓 지분을 보유한 신사 회사를 신설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신설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로보틱스가 바켓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이제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3단계만 처리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 지분을 떼어낸 뒤 신설 법인을 만드는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합병 처리 전략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 뭐 언젠가는 그들의 속내를 펼칠 그 날이 올 텐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두산 밥켓 관련한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 정말 유의미한 지분을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인터뷰를 좀 들은 바로 의하면 이 얘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그날 주식을 대부분 다 그 표현으로 집어 던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게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매물출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지금 오버잉 이슈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염두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이들 회사 이제 전망에 관해서는 네.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최대 주주가 되는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충분한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쵸. 연구 개발이라든지 설비 투자 욕구가 높고 또 로보틱스가 에너빌리티를 분할 신설 법인에 이관되는 그 차입금 7천억 정도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견조한 현금 흐름을 지닌 밥켓으로부터 고배당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이렇게 고배당 유인은 두산 밥켓의 소액 주주들에게 긍정적이지만 로보틱스가 향후 바켓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서 차익급 상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보행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두산 이슈 처음 확인해봤고요. 사실 이런 합병 관련한 논의는 셀트리온 쪽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도 합병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좀 취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023년 8월에 그 당시에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우선 1단계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고 또 셀트리온 제약을 추가 합병해서 3, 4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단계적 합병 방식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올해 초에 1단계 합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2단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은 최근에 철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양사 이사회는 그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로는 셀트리온 주주 중에서 8.7%만 합병을 찬성했습니다. 이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의 가치는 낮게 책정이 되고 셀트리온의 제약 가치는 높게 평가되면서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그룹은 이와는 별개로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성 평가, 평가 적정성 등의 이 외부 평가와 함께 또 글로벌 컨설팅 자문사를 통해서 내부 평가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합병 시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 케미컬 기술 융합으로 인한 R&D 강화, 또 제조 설비 내재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제고 등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 창출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이 재무적 측면에서 이 셀트리온이 가진 포합 주식, 이 포합 주식 소멸에 따른 미래 성장 자금 활용 제한, 그리고 반대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자금 유출 등 이런 부분들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완전하게 지금 합병을 취소하고 포기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서정진 회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셀트리온에서는 일단 주주들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합병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지켰습니다. 네. 다만 주 적절한 시기에 합병을 재추진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은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셀트리온 자체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셀트리온 제약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향후 합병 재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셀트리온 제약의 성장세가 좀 정체되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전망입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은 사업 특성상 그 모회사 셀트리온에 의존한 상품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도 셀트리온 제약의 그 상품 판매 매출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따라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루려면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SK그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역급 기업이 탄생이라 SK E&S 합병 이슈 이노베이션과 E&S 합병 이슈는 이거 주식 교환 비율이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거의 뭐 구분 등선은 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긴 한데 마지막 관문은 뭐가 남은 거죠? 네, SK그룹 산하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도 8월 27일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상대로 한 주식 매수 절차가 완료되면 11월 1일에 그 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 주주총회 문턱을 넣으면서 마지막으로는 합병 반대하는 주주들의 이제 매수 청구권 결과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9월 19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보유 주식을 각각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11만 1,943원 그리고 SK E&S는 13만 3,947원에 사들일 계획입니다. 이 매수 청구 금액이 8천억을 초과하면은 회사 쪽에서 합병 계획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부 초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합병 무산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박상규 SK 이노베이션 사장은 그 전날 임시주총에서 이제 합병 취지에 공감하는 주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상한 범위 이상으로 매수 청구권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만약에 또 초과한다면 이사회와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는 현금이 1조 4천억 가량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 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SK E&S가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하게 결론이 나면은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업, 정말 큰 에너지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시장에서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가 예. 있을까요? 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사는 이제 그 매출 88조 그리고 자산은 한 100조 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민간 지역에서? 민간 에너지 기업이 될 전망인데요. 이 SK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석유 사업과 배터리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SK E&S는 그 액화 천연가스 사업과 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전통 에너지 사업에서의 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 측면에서도 SK E&S의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SK 이노베이션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적자 문제를 완화하고 또 미래 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합병 이슈 관련해서 세 가지 토픽을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 마지막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두산그룹 얘기는 얘기만 했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그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그 최대 주주 차원에서만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볼멘 소리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용을 보면은 취소를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자회사 편입 정도로 해가지고 SK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떼내서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결국에는 다른 회사로 붙이는 그런 작업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이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자본시장법상 따르더라도 이 계열 회사 간 합병 시에는 기존 시가의 10% 범위 내에서 그 합병 가액을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이제 두산 그 밖에 또 소액 주주들에 대한 좀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두산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해진 법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른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부 쪽에서도 금감원 쪽이나 정부 쪽에서도 이거를 제재하고 계속 수정하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법의 내용을 완전하게 좀 유연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때 이제 해석에 따라서 모든 것을 거겠죠.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감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병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정 요구를 하면서 조금 약간 자제시키는 것도 있고 조절하지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주가 기업의 주인인데 사실 그 주주 중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 주주도 있고 최대 주주라고 불리는 이제 기업 쪽의 인물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는 그들이 알 거고 세상이 알 거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목소리를 내는 현명한 투자자로 우리가 또 발돋움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적인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을 모시고 파넬 일과를 진행해 봤고요. 오늘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대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